도대체 어떻게 달려야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몇 분도 안 돼서 숨이 차서 멈추고 버티면서 달렸지만 무릎이나 정강이 부상 때문에 결국 달리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달려야 살을 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단순히 빨리 뛰어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달려야 살을 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달리기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달려줘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동안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장된 체지방이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꾸준하게 달려야 하는 걸까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체중 감량 목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거라면 심박수의 60에서 80%의 중강도, 주에 250분에서 300분 정도, 주 5일 이상으로 나눠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의 저강도, 주에 최소 150분 이상, 주 3에서 5회 나눠서 실시하라고 권장합니다. 즉, 몸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소 주당 150분에서 300분 정도를 나눠서 나의 다이어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달려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는 보통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폭을 이야기할 때 주당 0.5kg에서 0.9kg이니까 내가 10kg 감량을 목표로 했을 때 식단 포함해서 순조롭게 진행시킨다면 대략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꾸준히 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막상 달려보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숨이 차서 오래 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며칠 못 가서 발바닥, 발목, 정강이, 무릎, 허리 같은 곳에 통증이 생기면서 결국 부상 때문에 달리기를 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우리 몸이 아직 달리기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하고 근육도 갑자기 더 많은 힘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숨이 빠르게 차오르면서 귀신같이 내 마음속의 악마와 천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힘들잖아. 여기서 멈춰. 이런 내적 갈등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날 달리기를 포기하게 되고 다음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벌써 힘든데 그냥 오늘 쉴까? 하고 그냥 쉬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계속 달리기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초보에게는 이 과정을 버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달리기를 시작하면 달리기 자체가 점점 더 부담스러운 운동이 되고 결국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도를 조절하면서 중강도 이하로 내 심박수를 맞추는 거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과체중 초보자의 경우 킬로미터당 약 10분 전후의 페이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속도로 달리는데 너무 느린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9분 페이스로 올리시고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11분 전후 페이스로 낮춰서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거죠. 그러면 달리는 동안 숨도 크게 가쁘지 않고 몸에 큰 부담 없이 내가 목표했던 시간만큼 계속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는 동안 큰 스트레스 없이 오히려 기분 좋게 달릴 수 있게 되니까 다음날 달리기를 할 때도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충격 문제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자기 체중의 2.5에서 3배에 해당하는 충격이 발을 통해 몸으로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으로 인해 몸에 데미지가 쌓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단순히 데미지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과 관절이 조금씩 적응하게 됩니다. 즉,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부하를 받지만 회복과 적응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 사이의 균형입니다. 충격이 몸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면 몸은 회복과 적응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달리기에 강해지고 우리는 꾸준히 달릴 수 있게 되지만 충격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면 그 부위에 데미지가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달리기를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체중 감량도 중간에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에서는 몸 전체로 고르게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충격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달리기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달리기를 할 때 충격을 몸 전체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리기 전입니다.
상체는 몸을 숙이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자세가 아니라 몸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발목에서 몸 전체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스무스 크리미널에서 보여준 것처럼 발은 가만히 있고 몸 전체가 하나로 기울어지는 느낌처럼 말이죠. 물론 그 정도로 크게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살짝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골반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골반을 중립 상태로 잘 유지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인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억지로 앞으로 뻗거나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지 않아도 골반과 허벅지 전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몸을 안정적으로 앞으로 보내는 추진력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상체가 무너지면 이 큰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엉덩이가 해야 할 일을 무릎, 종아리, 허리 같은 부위가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특정 부위에 부담이 몰리게 됩니다. 즉, 골반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달릴 때 가장 강한 근육을 제대로 쓰게 만들어서 충격은 분산하고 추진력은 더 효율적으로 얻는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 다리 전체가 하나의 스프링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면에서 충격이 올라왔을 때 그 힘을 한 번에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릎, 허벅지, 엉덩이가 함께 충격을 나눠서 흡수하게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착지하는 순간 무릎을 완전히 펴서 딱딱하게 디디게 되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거의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위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은 물론이고 정강이, 허벅지, 골반까지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발을 앞으로 뻗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살짝 들어서 내 앞에 발을 놓는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아까 말한 엉덩이 근육이 함께 개입하면서 골반과 허벅지가 하나의 축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즉, 발로 지면을 밀어내며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골반과 엉덩이에서 만들어진 힘이 다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면서 몸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착지할 때 위치와 순서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발을 멀리 뻗어서 몸 앞쪽에 착지하게 되면 지면과 몸의 진행 방향 사이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이 몸 앞에서 먼저 닿기 때문에 지면이 몸을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종아리나 발에서 흡수되기 전에 무릎과 정강이 쪽으로 바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러닝 코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몸 아래에 착지하라는 거죠. 발이 몸의 무게중심 바로 아래에 가까이 닿으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발, 발목, 종아리, 무릎, 엉덩이 여러 관절과 근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지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발목에 힘을 빼고서 앞꿈치부터 뒤꿈치 순서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만약 발못을 꼿꼿하게 세우거나 힘을 준 상태로 달리게 되면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이 그대로 위로 전달됩니다. 발목에 힘을 빼고 앞꿈치, 중간, 뒤꿈치 이 순서로 지면을 굴리듯이 부드럽게 착지하게 되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마치 스프링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는 탄성 작용을 하면서 충격을 먼저 흡수하게 됩니다. 즉,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발과 종아리에서 한번 걸러진 뒤에 몸 전체로 부드럽게 전달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에서는 발을 멀리 뻗어 착지하는 것보다 몸 아래에서 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들고 무릎이 먼저 앞으로 나가고 발목은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충격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케이던스입니다. 케이던스는 달리기에서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총 횟수를 말하는데 케이던스가 올라가면 지면에 발이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이 말은 관절이 충격을 오래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즉, 발을 디딜 때 충격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이 관절에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 정강이에 쌓이는 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적정 케이던스 수치는 일반 러너 기준으로 160에서 180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초보 러너의 경우 억지로 케이던스를 맞추기보다는 내 평소 달리는 수준에서 조금만 빠르게 하면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달리기에서 좋은 자세라는 건 특정 동작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의 스프링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달리게 되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몸 전체로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우리는 더 오랫동안 부상 없이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에서는 단순히 빠르게 뛰는 것보다 내 심폐 능력에 맞는 속도로 달리고
충격을 몸 전체로 분산시키는 자세로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몇 분도 힘들었던 달리기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달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로 하시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